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피해 건물주들을 위해서 4,500만 달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렌트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백악관이 임대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름 붙인 새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정신건강국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트레이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아시안 1세 이민자들의 사회적, 세대적 고립감의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주내 총기 판매업자들의 트레이닝 수료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에서 2016년부터 20년 사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절반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의 개인적 다툼이나 불만 등이 범행 동기로 분석됐습니다. 산타모니카에 본사를 둔 소셜 네트워크 스냅챗이 청소년들의 펜타닐 거래와 관련해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이을 2.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서 UN까지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차 연도에 백악관 주요 참모진의 3분의 1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7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켜서 전 세계 기업들과 사용자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높은 생산 속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위터에 이어서 페이스북도 잠시 활동을 중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유럽연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또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이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며 공습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파에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계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반경 500m 안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과는 달리 주거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샌안토니오 스포츠와의 경기에서 113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이적 후 첫 경기에 나선 하치무라 선수가 12득점을 올리며 준수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공격수인 단주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 토트넘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0.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한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같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1월 31일
이달 말이면 종료됩니다. 건물주들은 반겼고 세입자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는데 LA 카운티가 어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2달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발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지난 24일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카운티 거주지 주민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간소득 80% 이하인 주민들에 해당되며 건물주들은 이 세입자들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렌트비가 있어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으로 마련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는 당초 이달 31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31일까지 2달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본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린지 호버트와 힐다 솔리스는 카운티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지 호버트 슈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장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경 건물주들에게는 릴리프 그랜트를 제공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릴리프 그랜트는 총 4,500만 달러의 기금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생계형 건물주들에게 제공됩니다. 카운티 소비자와 비즈니스 어페어 부서는 건물주를 위해 당초 5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랜트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4,500만 달러로 기금을 확대한 것입니다. 생계형 건물주들에게는 렌트 유닛당 최대 3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랜트를 받는 집주인들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조건으로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 한인회가 6차 구호기금을 통해 렌트비를 비롯해 생활비 보조가 절실한 한인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그간 5번의 구호기금을 통해 총 1,500여 가정들에게 약 50만 달러의 구호기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이 많다 보니 올해도 다시 구호기금 마련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활들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돼서 저희한테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렌트비로 쓰시거나 생활비 쓰시거나 아마 대부분은 렌트비로 사용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LA시의 세입자 강제 퇴거 명령 해제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 많은 한인들이 렌트비를 비롯한 생활비 보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목표 기금이 모금되면 추후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택 임대 비용이 치솟자 미국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름을 붙인 새로운 대책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 당시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집세 상승을 억제해왔던 미국은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불린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월 렌트 비용이 가파르게 뛰어올라서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서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이 대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금융소비자보호국인 CFPB는 세입자 신용조사를 비롯해서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FTC가 주택 임대시장 불공정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주택도시개발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잡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수요 부족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높은 금리,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까지로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가로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에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상반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2022년 연간으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일단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정리해고에 나서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것으로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만 5천 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이 겨울 폭풍으로 LA 카운티 내 폭풍 피해 복구에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컬과 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피해 내역을 분석 중이어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긴급대응국의 에밀리 몬타네즈는 모든 피해 상황을 집계 분석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해 분석 결과에 따라 LA 카운티는 연방정부 FEMA로부터 복구 소유 금액의 약 75%의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캐런베스 LA 시장은 어제 체스워스의 거대 싱크홀과 헐리우드 힐즈의 진흙으로 뒤덮인 주택가 피해 지역을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여전히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부터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의 진흙 더미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위데카 지역에서는 어제 거목이 쓰러져 전선과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19,700 로스코 블루바드에서 거목이 쓰러져 출동했다고 밝혔고 이 쓰러진 거목은 한 픽업 트럭 뒷부분을 덮쳤고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전기줄과 수도관을 파손시키면서 일대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도관이 터져 물이 도로에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도 시속 60에서 75마일의 산타아나 강풍이 곳곳에서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풍이 불 때는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운전하기가 힘들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홍수, 산사태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실업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 측은 겨울 폭풍 영향으로 발생한 폭우, 홍수, 산사태 등 재난 피해를 본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166달러에서 최대 450달러까지 최대 28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빈 뉴섬 사무실 산하 비상서비스국에 따르면 FEMA에서 가구나 의료장비, 주택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중소기업청 SBA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양의 폐수가 LA 카운티 내 수도곳의 바닷가로 흘러가 일부 바닷가가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약 6만 4천 갤런의 정화 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닷가를 비롯한 인근 습지가 모두 오염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바닷가는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스 비치와 베네시티 비치의 마리나 입구부터 북쪽으로 0.5마일 부근입니다. 폐수로 인해 오염된 물이나 모래에 접촉하면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됐던 하수구 유입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 부근의 폐수도 제대로 폐수 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은 바닷가 수질은 오늘부터 매일 검사하게 되고 박테리아 레벨이 기준선까지 내려갈 때까지 해당 바닷가는 전면 폐쇄됩니다. 어제 이 말리부에서 발생한 규모 4.2의 지진 이후 지진 대비 키트에 대한 관심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진 이런 대비 키트 집에 다 상비하고 있으시죠. LA 카운티 응급관리국의 케이저브 국장은 침대 옆 차 안에 지진 대비 키트를 구비해 두는 게 가족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대비 키트는 온 가족이 최소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품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월 2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온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오늘 정오를 깨 바람이 잔잔해지겠고,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밸리와 일부 지역은 현재 강풍주의보 경보가 발효돼 있고, 늦은 오후 들어서는 바람의 기세가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 오늘만큼 맑고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겠지만, 토요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5, 6도가량 떨어져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비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50도 중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42도, 해안 지역은 67도, 4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시리프국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기 난사범 후켄 트렌이 사망한 11명의 피해자들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 후켄 트렌은 댄스클럽에서 총기 난사를 저지를 당시 총 3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나 국장은 권총을 비롯해 소음기가 달린 소총 그리고 9mm 반자동 소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 9mm 반자동 소총을 제외한 나머지 총기 2정은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되어 있는 총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나 국장은 범인 트렌의 바이크가 총기 난사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범행 후 달아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놨던 것 같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이 은퇴 연령에 접어든 아시안 1세 이민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세회적 고립감의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어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됐습니다. 정여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몬트레이 파크와 해프문 베이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아시안 이민자로 은퇴 연령층에 접어든 주민이기 때문에 아시안이 미국에 이민하 살면서 은퇴 연령층에 접어들 무렵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새삼 일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비춰진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용의자의 삶의 모습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흔히 접하는 익숙한 모습이라 아시안 커뮤니티도 섬찟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외롭게 보내면서 친인척이나 지인들과의 교류가 거의 끊긴 채 고립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이 보기에는 나이 든 부모나 조부모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고령층 이민자의 가장 큰 애환은 사회적, 세대적인 고립감입니다. 이민 와서 영어가 서툴다 보니 사회적으로 겉도는 느낌, 또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이 고립감이 더 심하게 다가오는 데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 차이로 인해 나이 든 이민 1세들이 겪는 고립감입니다.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딸, 손자, 손녀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고립감을 이중으로 느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1세 이민자들이 나이 들면서 느끼는 이 고립감을 밖으로 터놓고 표출하기보다는 혼자 묵묵히 사귀고 있어 소외감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정의진흥센터의 전김 변호사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아시아 커뮤니티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그 정신 건강, 카운슬링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좀 이런 걸 찾아서 받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사회 전체나 커뮤니티 단체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카운슬링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입니다. 아주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시니어들이 그러한 총격전이 있다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해서 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워낙 미국 생활에 자녀들이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수단벽이 많이 있어요.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고 서로 또 소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에. 바주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단순히 총기 폭력을 넘어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민 1세 시니어층이 안고 있는 고립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아시안 커뮤니티에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년 사이 5년간 발생한 총기 난사 등 사망자가 3명 이상인 다중 공격 사건 중 절반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의 개인적 다툼, 불만 등이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범행 용의자들, 총기 난사범들은 사전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범인의 3분의 2는 범행 전에 행동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행동이 발견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라고 국가위협평가센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관심, 이전 다중공격 사건에 대한 관심, 그런 사건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무기를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 동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현상, 불만, 이런 것들이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범들은 정신건강 문제나 재정적 불안정, 가정폭력 문제, 여성 혐오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총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디를 가든 불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는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어디를 가든 총기 사건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특정 장소 행사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학교나 슈퍼마켓, 사무실, 교회 등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만 해도 어제 25일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모두 4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하루에 적어도 16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자살이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여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와 박탈감, 배우자와 자녀와의 가정 불화 등 다양한 추정 원인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자살한 한인 사망자 수는 2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81명과 비교해 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인 자살 증감 추세는 미국 전체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밝힌 정신건강국은 2019년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은 등 경제 상황이 좋았던 것이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닥쳤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 요인 강화,
우울증이나 불안이 보편적 증상화하는 일반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자살 감소화를 이끌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에 다시 자살 증가율이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이 정상화됐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더딘 회복에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가고 있지만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재난 후 정신건강 위기 시기에 자살률이 급증은 아니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현재 입원 환자가 755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입원 환자 비율이 계속 줄면서 LA 카운티의 코로나 전파 위험도는 현재 계속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대거 박탈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서명한 2022-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에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 초기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들어 현재 8,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새 예산 법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치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노린 도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형 보험회사들이 덴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들에게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이 까다로운 지역으로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와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한인타운의 한 보험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아직 보험사들이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이 캘리포니아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에 본사를 준 스냅챗이 펜타닐 판매와 관련해 연방당국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수사국 FBI 요원과 연방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스냅챗 플랫폼에서 펜타닐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냅챗이 자사 플랫폼에서 펜타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희생자 부모의 인터뷰가 포함됐으며 판매책 확인을 위해서 희생자 계정에도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챗은 성명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마약과 관련된 검색을 금지하는 등 노력을 해왔고 이번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2023년도 한인들의 건강과 커뮤니티 화합을 기원하는 봄맞이 축제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인사회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이 거북이 마라톤 건강 걷기 대회는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농심 아메리카가 특별 협찬하는 가운데 2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 그리피스파크에서 열립니다. 각 기관과 단체, 마라톤 동호회, 산악회, 동문, 직장 동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신선하고도 상쾌한 공기를 함께 마시며 등산로를 거르고 건강도 챙기면서 한인사회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걷기 대회는 그리피스파크 내 올드주 피크닉 에어리어에서 출발해서 옛 LA 동물원 등 볼거리가 많은 로어 올드주 트레일을 오른 뒤에 아름다운 펀 캐넌 트레일을 거쳐서 비코닐의 반환점을 돈 후에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왕복 항공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품들이 추첨을 통해 제공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농심 아메리카에서 마련한 푸짐한 선물도 제공됩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일보 사업국 213-304-3471, 213-304-3471번입니다. 디즈니월드의 인기 놀이기구가 인종차별 논란 끝에 문을 닫고
흑인 공주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이 지난 22일로 끝을 맺고 폐쇄됐습니다. 이 스플래시 마운틴이 통나무 모양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철거됩니다. 스타벅스가 미국 내 일부 매장에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 활동가들을 배치해서 노숙인 구호 활동을 벌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쉴 곳을 찾고 있는 노숙인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흔한데 이 종업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 구호단체들과 협력해서 이 스타벅스 아울리치 워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시작해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시애틀, LA, 뉴욕, 워싱턴 DC, 샌디에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덴버 등 8개 도시 125개 매장에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홈페이지 스타벅스 스토리 코너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원자재 핵심 광물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작년 여름에 공포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따른 향후 10년간 신규 정부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한 나라들은 예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유럽연합이 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기 위해서 핵심 광물 분야의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 중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서 유엔까지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애초 전망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9%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작년부터 이어진 악재에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We risk what I've called a great fracture, the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A tectonic drift that would create two different sets of trade rules. 유엔은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고 유럽은 제로에 가까운 0.2% 성장률로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출 약화는 세계 성장 동력 둔화라는 연쇄 반응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이 전망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2%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0.1%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재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일본은 1.5%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다만 내년엔 성장률이 2.7%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해 세계 경제가 반등을 시작할 거라는 IMF와 같은 견해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백악관의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경제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연방준비제도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고 기후변화가 금융업계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는 점 등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지명 시 진보 진영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MIT 교수를 지냈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한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고위 관료를 지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재무장관 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파월 의장을 재지명하면서 브레이너드에게 부의장 자리를 맡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이어서 페이스북도 활동을 중지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사 플랫폼 복귀를 2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위터도 지난 11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이후에 무려 22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첨단 기술 탈취 등을 위해서 방산업체에서라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데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이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간첩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 국적자 지차 오쿤에게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지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장수성 지방기관 소속의 고위정보관료에게 지령을 받고 국가안전부가 포섭할 만한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나 과학자로 일하는 중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독일에 이어서 미국도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러시아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며 공습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규모는 1개 31대입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allies and partners, is going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Ukraine. 강력한 지상전 무기가 절실했던 우크라이나는 지원에 환영하며 더 많이, 더 빨리 보급받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공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Маємо відкрити постачання також далекобійних ракет для України.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약속된 서방의 주력 탱크는 80여 대, 스페인 등이 가세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공습으로 맞섰습니다. 탱크 지원 결정 바로 다음 날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이 재앙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위의 무력 도발이나 핵무기 관련 위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어제 레이커스 경기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거는 새로 이적한 선수 하치무라 선수였죠. 하치무라 루이 선수가 어제 데뷔전을 가졌는데 무난한 활약으로 팀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어제 12득점, 리바운드 6개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팀에서 뛰게 돼 기뻤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했던 이 하치무라 선수가 22분간 12득점 6개 리바운드로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리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21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합작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레이커스는 샌안토니오를 113대 104로 꺾었습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측면 공격수를 전격 임대 영입했습니다. 최근에 득점력에 떨어진 공격력 보강에 의미로 보이는데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손흥민과 주전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 공격수 아르나우트 단주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단주마는 주로 왼쪽 측면을 맡는 공격수인데 최근 토트넘의 무뎌진 공격력을 긴급 수혈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0골을 기록했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으로도 이끌었는데 돌파와 양발 모두 사용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지 언론들은 측면과 중앙 공격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단주마가 최근 부진한 손흥민의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마인츠의 이재성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헤더로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인츠는 그러나 도르트문트에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더니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까지 허용해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가짜 부상 논란 속에서 여전히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경기에 나선 조코비치의 경기력은 완벽했습니다. 세계 랭킹 6위 러시아의 루블요프를 2시간 만에 3대0으로 완파하고 호주 오픈 26연승과 함께 4강에 오르며 코트를 찾은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Happy birthday to my mother. It was yesterday. So my mom is here. Love you, mom. Happy birthday to you. 결승 길목에서 세계 랭킹 35위 토미포를 상대하게 된 조코비치는 대회 통산 10번째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WBC 지금 관심 갖고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1라운드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30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메이저리거들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입니다. 고심 끝에 30명의 일본 대표 선수를 확정한 구리야마 감독의 목표는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출사표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건 메이저리거 5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오타니와 다루비슈의 올 시즌 보스턴과 계약한 요시다, 일본계 미국인 노빠, 그리고 도쿄올림픽 4번 타자 스즈키가 주인공입니다. 오타니만 경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하늘전 선발 야마모토, 신예 사사키 등 시속 160km 안팎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들로 구성됐습니다. 타선엔 지난 시즌 일본인 홈런 신기록인 56개의 홈런을 친 무라카미가 위협적입니다. 평균 연령도 27.3세, 역대 WBC 일본팀 최연소일 정도로 세대 교체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현재 외야 5명 중 3명이 메이저리거인데 대표팀 전용 캠프 합류가 불투명해 훈련 차질이 예상되는 게 불안 요소입니다. 또 선수층이 젊어지며 과거 이치로와 같은 리더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분석됩니다. 우리와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쿠바도 최초로 미국 망명 선수인 루이스 로버트를 선발하는 등 최종 명단을 확정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이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